이번 이야기는 지붕이 그녀 3화입니다. 그리 이틀이나 늦었네요. 이틀 전 술을 과하게 해서 술병이 나버리는 바람에 시체놀이를 하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화를 쓰고 다음 글을 올리는데 시간이 꽤 걸렸기에 이야기의 재미가 많이 반감되었을 듯 싶어요. 지금 이 완결을 보시기 전에 1화부터 한번 쭉 다시 들어보심이 어떨지 조심하게 권하고 싶군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당시에도 역시 극보수적인 성향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무서운 건 사람이다 라는 군인정신이 이내 박귀신 아버님이시지만 귀신이랑 비슷한 존재를 처음 느끼시고 겪으신 것이기에 충격은 말로 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자이자 보호자 입장이란 위치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날 저녁은 마당에서 담배와 보내셨다고 합니다. 차마 밖에 나가서 그 괴상한 여자가 떨어졌을 만한 위치에 가서 확인할 용기까지는 나지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그날 뜬 눈으로 저녁을 보내셨고 다음날 아침 바로 어머님은 다니시던 집 근처 교회에 찾아가셔서 사정 얘기를 하셨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몰려왔죠. 집이 떠나가라 열렬한 찬송가와 기도로 몇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아무 걱정도 말아라. 이건 어머님의 믿음을 의심하는 사탄의 시험이었다는 허무맹랑한 결론을 내려주고 그들은 떠났고 기독교든 어느 종교든 존재 자체가 나약한 인간들의 도피라고 생각하시고 경사하시던 아버님은 그때서야 잠깐 나가 있으시다가 집으로 들어오셨죠. 교회 식구들이 집에 왔다가도 나름 집에 성령이 충만해졌고 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했다고 믿으시는 갑갑한 어머님을 뒤로 하고 아버지는 오늘 저녁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그 괴상한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나름 짬밥을 먹을 만큼 먹으셨고 왠지 모를 육감? 비스무리한 동물적 감각이 있다고 믿으시는 아버님은 왠지 모르게 오늘 저녁 그 괴상한 여자가 다시 올 거라고 확신했다고 말하시더군요. 그렇게 아버님과 어머님은 서로 다른 정신 속에 계셨고 안타깝지만 다시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애초부터 작정을 하시고 잠을 주무시지 않던 아버님은 낮부터 제게 검도를 가르치시고 절 지치게 해서 일찍 잠들게 하시고 마당에서 옆집 지붕이 보이는 방향으로 의자와 먹검을 가져다 놓으시고 불침분 비스무리한 걸 서게 되었죠. 군인이기 이전에 아버님이셨고 아버님이기도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의 군인이셨으니까요. 그런 아버님의 행동을 괜한 짓이라고 이젠 사탄의 시험은 없을 거라며 아버님께 잔소리를 하시던 어머님이셨지만 내심 마음속은 든든하셨으리라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장마가 끝나고 모기가 극성이던 때라 모기가 씨름하랴 알 수 없는 그녀를 기다리며 생기는 불안감과 공포에 씨름하랴 아버님은 점점 지쳐가셨고 정신이라도 차릴 급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한 골목길을 한번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집 밖으로 나와 골목길을 한번 쭉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담배를 한 가지 물고 집 주위 골목길을 유심히 돌아보시다 아버님은 옆집 무당집을 지나치게 되셨죠. 그리고 아버지 목 부위께 정도 오는 높이의 옆집 창문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창문의 불은 다 꺼져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보였지만 막상 바로 옆을 지나가 보니 창문 안쪽으로 미세한 누런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를 호기심에 반쯤 열려있는 창문을 조심히 들여다보셨고 촛불 몇 개가 켜져 있는 불상이 있는 단을 향해 연신 기도 비슷한 걸 하고 있는 무당의 뒷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 집을 이사할 때도 복덕방 할아버지에게 무당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아버님 계셨던 사단에 사단장 장성들의 마누라들도 자주 찾는 유명한 무당집이란 걸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아버님이시라 들고 계신 담배를 끄고 계속 무당의 행동을 주시하셨다고 합니다. 80년 초 당시 평균 성인 남자의 키에 비하며 상당히 높은 창문의 위치였지만 184나 되시는 아버님의 키로는 부담은 되지만 못 들여다볼 정도로 아니었기 때문에 혹여나 이 높은 위치의 창문을 누가 들여다보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안심시키며 계속 무당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을 때쯤
무당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 하더랍니다. 내년은 정말 왜 그러냐? 네 스스로가 강해지고 정신을 차려야 네 안에 그것을 떼어낼 수가 있는 것이야. 라는 잘 기억은 못하시지만 그런 말을 무당이 주절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이라도 온 건가? 라고 생각하시던 아버님은 문득 무당 뒷모습만 유심히 보고 있었지 무당이 기도를 드리는 방 전체의 모습을 보지 않았기에 고개도 돌려보고 서 있는 위치도 바꿔보면서 방의 전체 모습을 다 보려고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 무당이 기도를 드리는 그 방의 입구 쪽에 그렇게나 자신과 아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괴상한 여자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팔과 다리 부분에 깁스를 한 채로요. 그제서야 어머님이 전에 흘리며 말했던 무당집에서 도망쳤다는 귀신 들린 여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셨고 저 귀신 들린 년이 아니 그것조차 믿고 싶지 않으시던 아버님이시기에 그냥 미친년으로 정정하고 그 미친년이 우리 집에 해코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속에서 열불이 올라 자신이 다시 부대로 들어가는 이틀 후까지 이 일을 해결하고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보자 라는 생각에 아버님은 몸을 돌려 집으로 향하던 찰나에 아버님은 자신은 못 봤다고 생각했지만 입꼬리를 한쪽으로 씩 올리며 뭐가 그리 재밌다고 저번처럼 고개를 뒤로 저척하며 웃는 그 미친년과 눈이 마주치셨고 그 미친년은 애초부터 네가 거기서 훔쳐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하면서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오버를 해가면서 웃더랍니다. 그 모습을 맞은편에 있는 무당이 보았는지 바로 일어나 뒤를 돌아 보려 하자 아버님은 재빠르게 자리를 피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옆인 자기 집으로 들어가며 대문을 열 때 들리는 하는 소리 단독주택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소리와 발소리 때문에 혹여나 우리 집에 피해가 갈까 그 자리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놀이터로 자리를 피하셨고 야 한여름에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에 자신도 한심하셨지만 전 미친년 문제는 무당과 쇼프를 보지 않으면 분명히 집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다음날 아침 무당에게 찾아가 어찌해야 하나 놀이터 벤치에 앉아 생각을 하시다가 어느새 문득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시간과 오래 집을 비워둔 게 마음에 걸려 집으로 급하게 향하셨다고 합니다. 집 앞 대문에 도착해서 어두워 보이지도 않는 열쇠 구멍에 열심히 열쇠를 꼽고 대문을 열었을 때 아버님은 태어나서 처음 그제서야 귀신이란 것도 있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당시 저희 집 대문을 열며 오른편으로 저희 집 애주인이 크게 화단을 만들어 심어 놓았다는 동네에서 꽤 큰 대추나무가 보이는데 그 나무 꼭대기에 한 여자가 서 있었고 분명 그 미친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10년밖에 안 된 얇은 대추나무 꼭대기에 무린 고수인 마냥 서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분명한 건 그 미친년보다 머리는 더 길게 산발했지만 더 늙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인상을 찡그리며 그 높은 위치에서 옆집을 왼손으로 연신 가리키며 삿대질을 하더니 옆집 쪽으로 몸을 돌려 서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항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다. 그리고 귀신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나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환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셨기에 처음 귀신이란 존재를 눈으로 확인한 아버님은 전에 가져다 준 마당 의자에 앉아 멍하니 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마당 의자에 쪼그려 잠이 드신 아버님을 어머니께서 깨우셔서 안방에 주무시게 했는데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가 하루 사이에 초췌하게 늙어버린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사람이었다면 두들겨 패서라도 해결하겠지만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서 자신이 어쩔 수 없다는 걸 느끼셔서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낮이 되자 아버님께서 일어나셨고 어머님을 데리고 옆집 무당집으로 향하셨죠. 전날 새벽에 본 무당인과 미친년 그리고 대추나무 위에 연신 삿대질을 하던 그 늙은 여인 모든 일의 시작과 해결에 관한 실마리는 저 무당집이다. 분명히 저 무당집이다 라고 판단하신 것이죠.
무당집에 도착해서 벨 누르니 전날 보았던 무당이 아닌 엄청나게 뚱뚱한 처음 보는 여자가 나오더랍니다. 생전 그리 덩치가 큰 여자는 처음 봤다고 하시더군요. 그 뚱뚱한 여자의 안내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집 안에는 내장재들이나 고급 원목 가구들, 그리고 집 안에서 풍겨오는 원두커피 향 식탁에 보이는 당시 구하기도 힘든 커피포트까지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 집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놓은 거겠죠. 그리고 그만큼 돈도 벌었었고요. 멍에 있는 부모님이 거실 식탁에 앉아있을 때 방에서 그 특이한 스포츠 머리를 한 무당이 나오더랍니다. 지금 제가 부모님 말을 추론해보자면 삭발한 머리가 조금 자라서 그리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마치 부모님이 오신 이유를 다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올 거란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마음이 급했던지 아버님은 그 미친이 어딨냐고 따지셨죠. 오늘 그녀를 내 손으로 죽이던가 아니면 정신병원에 쳐넣든가. 이렇게 하겠다며 아버지는 고함부터 지르셨고 부대 내에서 별명이 오한마, 엄청 큰 망치이신 아버님은 별명에 맞게 무지하게 성격을 부리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님을 무당은 당치에 어울리지도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말렸으나 통하지가 않자 결국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미친년은 말하면 다 아는 정계의 일선 의원의 딸인 정말 높으신 딸인데 좋은 혼처를 받아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다가 10년째 되던 때 갑자기 신병을 앓게 되었고 자식들은 남편 쪽에 다 빼앗기고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신병을 앓는 팔자도 억울한데 자식들까지 빼앗겼으니 충격을 말로 다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 그녀는 더더욱 약해졌고 몸속에 여러 신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걸 못마땅해 하던 그녀의 집안에서 유명하다는 무당에게 치료비 목록으로 거액의 돈과 함께 맡겨버렸고 그런 환경과 현실 속에서 더더욱 미쳐버린 그녀는 무당이 손님을 볼 때나 저녁에 잠이 들었을 때 몰래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걸 좀 막아보려 했지만 사람이 신병에 걸리거나 미쳐버리면 힘이 엄청 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들어올 때 보았던 그 엄청난 덩치의 뚱뚱한 여자는 그녀를 제어하고 막기 위해 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나가버리려 그러던 그녀였고 나가서 곱게 지내고 오면 모르겠지만 나름 반반한 얼굴이라 놀이터에 있는 불량 학생들이나 노숙자들의 야한 파트너밖에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무당은 그녀 집안에서 포기 선언을 했고 오늘 저녁에 그녀의 집안에서 낙태 수술도 할 겸 다른 기도원에 보낼 겸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그녀에 대해 알게 된 부모님은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화를 삼키고 다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전에 무당이 찾아와 왜 우리 아들, 그 아들과 그녀가 친분이 있다고 했는지 말입니다. 그 물음에 무당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의 아들이 자주 옥상에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탈출한 그녀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몸속에 있는 여러 신들 때문에 성격이 난폭해진 그녀였지만 자신의 아들과 같은 또래인 나를 보며 남편에게 빼앗긴 자신의 자식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골목길 밑에서 전 옥상에서 서로 자주 대화를 나누고 그랬고 그런 광경을 무당이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대화는 아무 의미 없던 유치한 대화였겠지만요. 그래서 비가 억수로 오는 날 혹시나 해서 저희 집을 찾은 거라고 하더랍니다. 솔직히 어렸을 적 옥상에 자주 올라가서 혼자 놀았던 기억은 있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는 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였고요. 아버님 때문에 잦은 이사를 경험하고 친구들과 친해질 법하며 이사하고 이런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어렸을 적에 우울증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그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덧 어머님 또한 배아파 낳은 자식이 있고 그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기에 두 분은 커피를 마시며 무당과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답니다. 근데 문득
아버님은 대추나무 위에 보았던 그 늙은 여자의 홀령이 생각이 나셨고 그 이야기를 무당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아버님이 창문으로 집안을 훔쳐본 것을 알게 된 그녀의 몸속에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버님에게 찾아가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인즉 그 당시 아버지는 무당과 그녀를 훔쳐보면서 위에 언급했듯이 우라통이 침으로 오르셨고 그 미친년에게 엄청난 살기를 뿜으셨으니까요. 저도 가끔 아버지가 화나셨을 때 그냥 피하고 보니까요. 세월이 흘러 많이 나이가 드신 아버지이시지만 지금도 대단한 포스를 보이십니다. 대충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확실히 믿진 않겠지만 이해는 할 수 있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신 아버님과 어머님은 한결 가뿐한 마음으로 일어나셨고 저녁이 되면 그녀 또한 멀리 떠난다더니 마음이 놓이셨다고 합니다. 무당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일어나 무당집에 대문을 났을 때 갑자기 무당집 안에서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는 굉음이 들렸고 한 손에 과도를 든 그 미친년이 뛰어오더라 합니다. 그녀의 칼과 손목과 온 옷에 핏물이 잔뜩 흐르고 있었고 그런 상태로 어머님을 향해 뛰어오더랍니다. 기겁하신 어머님은 아버님 뒤로 숨으셨고 아버님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넘길 수 있는 해군 소속 X부대의 장교이셨기에 간단하게 그녀를 제압할 수가 있었죠. 그녀를 간단하게 제압하시고 바닥에 걸려있는 빨랫줄로 단디 묶어버리신 포박술로 아버님은 칼에 흐르는 핏물을 보시고 급히 무당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역시나 집안은 난장판이었다고 하네요. 아까 들어올 때 보았던 그 뚱뚱보 그 여자가 온몸에 심지어 얼굴 볼에까지 칼로 난자당한 상태였으니까요. 100% 죽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그런 모습을 아무리 귀신을 다룬다는 무당이었지만 겁에 질려 멍하니 주저앉아 보고 있었고 이런 심한 상황에서 응급조치고 뭐고 불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경찰을 불러 일을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녀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 무당은 인천으로 이사해서 20여 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무당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 일을 부모님은 내가 나이 먹기 전까지 이야기하지 않으시려고 하셨고 당시 아버님을 떠나 어머님을 꽤 큰 충격을 빠뜨린 사건이었던지라 우리 가족에게 세월을 떠나 기억하기도 싫은 사건으로 잊혀져 버린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봤을 때 그녀가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녀가 자꾸 우리 집에 넘어오려고 했던가 대충 추론해 보며 자기 자식과 비슷한 나이 저에게 연민을 느껴 보고 싶어서일 텐데 만약 그녀가 우리 집에 넘어오는 걸 성공했다면 어머니와 저와 단둘이 있던 일화에서 그때 얼마나 위험했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